큰애야, 우리 좀 살려줘라. 넌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넌 무식하다고 한 거, 너 가진 거 없는 집 딸이라고 한 거, 다 내 실수였다. 그만 잊고, 이거 우리 집안 목숨줄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순 없어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똘똘 뭉쳐야 하는 법이야. 뭐라고요? 나보고 거지 같은 팔자라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손바닥 뒤집듯 가족 운운하는 당신 정말 구역질 나네. 그러니 내 눈앞에서 그만 꺼져주실래요? 이번 사연은 가족이라는 소중하고 행복한 말을 들었다 놨다 하며 손바닥 뒤집듯 노롱한 시모에게 참교육 제대로 날린 사연인데요. 그럼 썰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인 한수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뒤늦게 만난 기인들 덕에 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에서 일을 배우며 손님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생 꿈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알고 정말 열심히 돕고 있어요. 저를 통해 좋은 집과 인연을 맺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뿌듯한 요즘입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썰맘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낼 정도면 저의 삶도 평범하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신혼집도 하루아침에 빼앗겨보고 운명 같았던 사람도 잃어보고 나름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왔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실 저는 집에 대해서는 그닥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현실적으로 반백살은 넘어 힘이 빠질 때쯤 겨우 제 집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사는 것보단 다른 걸 목표로 잡고 살자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겪은 일 때문에 무조건 내 집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 결혼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제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넉넉지 않은 제 친정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뜻을 대놓고 표출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우리 큰 며느님, 오늘도 여전히 밥맛이 꿀맛인가 봐요. 아니 끼니 때마다 첫 끼처럼 말이야. 골신이라도 들렸나. 아주 잘 덮어먹네. 아니 그 입맛은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줄 몰라? 네? 아, 네. 그야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신 거니까요.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 넌 참 좋겠다. 늘 그렇게 밥맛이 좋아서. 난 너만 보면 아주 밥맛이 뚝뚝 떨어지다 못해 위장이 다 뒤틀리는데 너는 속도 없이 참 잘 먹는다. 시모는 이렇게 사람 연전에 대고 이런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막 내뱉으셨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전 애매한 웃음으로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버티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를 달랜답시고 그제서야 제 편을 들어주곤 했죠.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말을 좀 함부로 하지. 엄마 말투가 원래 저러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나 봐. 평생을 저러고 사셨으니까 여보가 좀 이해해주라. 당신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도 저렇게 말을 툭툭 잘 내뱉으셔. 자기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안 담아뒀으면 좋겠어. 아니 그럼 당신이나 도련님은 왜 어머님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해? 맨날 뒤에서만 나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 말고 어머니 앞에서 누가 좀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 얘기 좀 해봐.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가 나. 나도 아는데 아무도 우리 엄마 못 이겨서 그래. 괜히 옆에서 자기 편 들다가 오히려 더 엄마 화만 돋우게 될지도 몰라서 그래.
그럼 나 혼자 매번 이렇게 이악 물고 견디라는 거야? 어떻게 매번 그런 상황에서 안 들리는 척 모르는 척, 게다가 모자란 척하면서까지 웃으면서 밥만 먹냐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안 들리는 척하며 제 입에 밥만 밀어넣기 바쁜 남편을 보면서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며 진저머리를 치던 시어머니에게 다시 밥맛이 확 돌아올 이유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더 한계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는데,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아주 엘리트의 직업마저 빵빵한 미야말로 잘 나가는 의사였고, 집안도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한 집안이었어요. 시동생이 저희 남편과는 달리 콩생콩사 기질이 있어 남자는 직업보단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뱉던 그 말대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좀 만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을 하더니 그곳에서 의사인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동서 또한 시동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지라 꼭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라고 했다네요. 학벌이나 직업은 본인이 다 갖고 있다면서 남편 될 사람은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런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덕분에 얻은 그 기세가 급기야는 하늘에 찔렀고 저를 더 못 믿었게 생각하셨어요. 특히 머리 좋은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사회 정리하는 데 약삭 발랐고 그 분위기를 바로 파악하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막 하는 걸 보곤 똑같이 저를 무시하며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죠. 형님,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으세요? 어렵게 시간 내서 전화하는데. 다음부턴 좀 제깍제깍 좀 받으세요. 형님,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오세요. 어머니 댁으로? 갑자기 어머니 댁은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어머니가 전화하기 싫다고 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제가 대신한 거예요. 이제 됐죠? 이렇게 형님이 매번 토를 다시니까 어머니도 형님하고 전화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가는데 형님은 왜 항상 그 모양이세요? 동서, 사람이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 말투는 뭐야? 내가 형님이랍시고 뭐 하려는 건 아닌데 동서가 충분히 좋은 말로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매번 동서 말뽐새는 도대체 왜 매번 이런 식인 거야? 다음부턴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동서,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막대하진 않을 거 아니야. 환자들이 동서한테 뭐 궁금해하면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듣기나 하라고 해? 형님, 아니, 거기서 왜 제 직업 이야기가 나와요? 제 직업이랑 형님한테 대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참. 난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도 동서에게 뭐라고 한 게 영 찝찝해서 시댁에 가서 동서를 만나면 얼굴 보고 대화로 좀 풀어볼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갔을 땐 이미 동서가 눈물 콧물로 잔치를 벌여놔서 저는 이미 첫 주교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 잘 왔다. 빨리 네 동서한테 사과부터 해라. 아니, 이 착한 애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집에 오자마자 애가 이렇게 오열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냐고. 어머니, 저는 그냥 손윗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 들어보시면
분명 제 입장 이해되실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건 동서가 아니고 저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동서 손을 끌고 와 순식간에 제 얼굴을 내리치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너무나 얼떨떨했어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기가 막힌 일에 제가 당했으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동서 대신 제게 벌을 주는 것처럼 동서 손을 잡고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제 얼굴을 내리치는데 동서 복수까지 해주는 참 친절한 시어머니시더군요. 저는 빨개진 뺨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즉시 울먹이며 시댁에서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때 시댁에 오지 않았으니 주위에는 더 제 편이 없었고 혼자서 난리를 친다고 한들 그 상황에선 더 안 좋은 꼴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니 한 가지 좋은 건 있더라고요. 그 뒤 시댁에서 한동안 저를 찾지 않은 거였죠. 시어머니랑 그 잘나신 동서년 안 보는 일이 뺨 한 대 값이 하면 치를만 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둘을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시간이 흘러가나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중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청천방역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중국에 간다는 소식이 늘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심호기에 들어가면 분명 저를 더 들들 볶을 게 뻔했으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역시나 그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아주 당당한 얼굴로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 할 말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준이 중국지사 나간다고 어제 들었다. 이제 너는 네 남편도 없는 2년 동안에 아주 속편하게 아주 잘도 지내겠구나.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밥 차려줄 애도 없고 남편 빨래도 없을 테니 아주 네 신세가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안도 같은 애가 뭔 복은 일이도 많어. 다 잘난 내 아들 잘 만나서 네 팔자에도 없는 복을 네가 다 받지. 그 말씀하시려고 일부러 이 아침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설마 상진 씨 없다고 집에서 놀기만 하겠어요? 저도 이참에 퇴근 후에 알바라도 더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상준 씨 걱정 때문에 요즘 잠도 설쳐요. 상준 씨가 차라리 눈에 보이면 술도 좀 자제하라고 하고 담배도 자제하라고 그 잔소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중국 가 있으면 눈에 안 보여서 그 잔소리도 못할 테니 더 걱정이고 맘졸이고 있어요. 상준 씨 중국 가는 거 저 하나도 안 신나요. 어머님 맘대로 지레짐작 그렇게 서운한 말씀 좀 제발 하시지 마세요. 저 속상해요. 허이고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뽑아내네. 그건 그렇고 이제 너 혼자 이 집에서 살면 이 집이 너무 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직장이 좋아서 집이랑 가까운 게 크게 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 상준이 2년 동안 중국 가 있는 동안 이 집에서 너 나가라. 네?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보고 집을 나가라뇨. 저는 그럼 어디 가서 살라고요? 너 혼자 사는데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살면 되는 거지.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경우가 어딨어요. 저는 못 나가요. 절대 여기서 못 나가요. 이거 상준 씨도 알고 있어요? 이 집 오면이 상준 씨랑 어머님이랑 반반명이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오셔서는 절 보고 나가라뇨. 상준 씨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못 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좋게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텐데. 2년 동안 이 넓은 집을 너 혼자 쓴다는 게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같은 건 판자가 딱 어울리는 애야. 어디서 어울리지도 않는 집에 그것도 내 아들도 없이 혼자 호강하며 살 생각을 해? 뻔뻔하게. 우리 아들은 중국 가서 피땀 흘려가며 그 고생을 하는데 너도 네 남편 없는 2년 동안 반지하나 원룸 가서 똑같이 고생하라고. 방금 너도 그랬잖냐? 네 남편 중국 가서 고생하는 게 맘 졸인다고. 그럼 너도 똑같이 고생이란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쫓는 건 아니죠. 이게 갑질이지 뭐가 갑질이겠어요. 지금 어머님한테 들은 이 기막힌 말씀 상준 씨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어디서 토를 달아? 내 아들 없는 동안 이 집 전세나 월세 주면 니들 재산 증식하는데 도움되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야. 내가 다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잔말 말고 좀 해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하고 못 섞이는 거야. 물 위에 둥둥 뜬 기름처럼. 암튼 난 분명히 너한테 말했다. 어머니, 엄연히 이 집 대출금 받는 거 저도 같이 갚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 제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 의견도 들어주셔야죠. 됐어. 네 그 쓰잘데없는 의견 따위 필요 없다. 이 집 내 지분이 절반이야. 어디서 몇 푼째 끔 보태는 거 가지고 큰 소리야. 오늘 내가 너한테 온 건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려고 온 거니까 그리 알거라. 막무가내로 짐을 빼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절대로 짐을 못 뺀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세기의 경에 끼었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남편 얼굴도 짝 굳더라고요. 남편 또한 몰랐다는 듯 말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엄마 식대로 한다고? 그랬다니까? 당신도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럼 당신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당신이 얼른 말해. 이번엔 진짜 당신이 나서야 한다고. 여보, 사실은 며칠 전에 엄마가 나한테 큰일 났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버지랑 상우가 투자한 주식이 바닥을 쳤다고 마지막이라면서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서. 뭐? 그래서 당신 돈 빌려줬어. 아니, 그 집 명의를 잠깐 이전해달라고 우리 신혼집 담보로 돈 좀 빌린다고. 엄마가 딱 3달이면 된다고 했어. 3달만 쓰면 명의도 100% 내 명의로 해준다고 했어. 아, 그럼 이 집 지금 온전히 어머니 명이 된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말을 믿냐고.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명의예전을 해. 당신한테 나는 뭐니? 나는 뭐 당신 수발 들어주는 신년이. 이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그딴 소리를 깡깡 하는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3개월만 용돈만 보내면 집 내 명의로 해준다고 하길래 그랬어. 그리고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이 당연히 하지 말자고 할까봐.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가라고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런 일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내가 진짜 등신짓을 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중국 갈게. 당신은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게 할게.
퍽이나 그렇게 하겠다. 끝까지 당신은 그 집안 효자 아들인데.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해결하고 올게. 내가 전부 다시 돌려놓을게. 이번 건은 나도 엄마한테 속은 거라고. 그리고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당장 단판을 짓고 오겠다더니 있는 대로 술에 취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붙들며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고 울기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미웠습니다. 곧 있음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인간이 아직까지도 자기 엄마한테 휘둘려 사는 꼴이라니 딱하면서도 한심해 보였죠.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한 저도 한심했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도 불안했고 눈앞이 정말 캄캄했죠. 남편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출근을 했지만 그런 남편의 수고를 무시하고 짓밟듯이 얼마 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에 계시죠? 저희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셨다고요? 아니, 저희 집을 왜 보러 와요? 지금 멀쩡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 참. 여기 주인분이 집 내놓으셨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여기 이분이 집주인 맞으시죠? 그럼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뜻대로 순조롭게 되어갔죠.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하며 사정을 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다 꿇은 상태로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을 했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가족이고 며느리잖아요. 서로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동서 챙기시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제발요. 어머니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하긴 네 못돼 먹을 생각이 너무하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그럼 저만 미워하세요. 왜 어머니 아들까지 힘들게 하세요? 지금 그 사람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내 아들은 내가 더 잘 알아. 걔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옆에서 징징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중국 가면 다 괜찮다. 어머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네? 저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집 하나 가진 걸로 갖은 권력 행사를 하며 횡포를 부리는데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그때는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지고 볼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눈치챈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쳤어요. 넌 원래 길바닥에 신문지 넣고 살 팔자인데 여태까지 우리 덕에 복에 겨운 삶을 살았던 거야. 너도 이참에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느껴봐라. 내 아들 만나서 좀 괜찮은 집 살아보니까 이젠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니? 알아요. 저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 덕에 벅찰 정도로 큰 복 누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저희 부부 집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해체될 것 같아요. 이혼 얘기까지 왔다고요. 어머님, 상준 씨 허례비 만들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이게 이젠 하다하다 시어머니한테 이혼으로 협박을 당하냐? 이런 걸로 위기가 오면 그게 어디 부부야? 이런 걸로 위기가 오면 어차피 헤어질 사이다. 아, 그럼 빨리 헤어지는 것도 답이지.
결국 저는 그날 시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고 남편도 이런 시부모를 설득하지 못한 채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남은 건 철저히 저 혼자였고 남편은 제게 위로랍시고 파견 근무하면 월급이 더 많으니 본인 월급을 저축할 생각은 일단 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그냥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그 말에 나는 돈이고 뭐고 지금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가만히나 있으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런 남편 꼴보기도 싫어 중국 가는 것도 배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월세방을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섰죠. 근데 참 이런 제 상황들을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부모님 평생을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시고 이제는 아버지 건강까지 안 좋아지셔서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으셨거든요. 그러니 자식이 되어서 돈을 보태드리지 못할 망정 힘들다고 돈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 속을 누가 알겠나 싶었고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집도 급하게 빼야 되는 상황이 와서 웬만한 짐도 다 갖다 버려야 했어요. 이걸 다 들고 갈 집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고작 5평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자취하면서 살 법한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공간에 제 사계절 옷이 다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신혼집이 비록 작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하고 고르고 고른 집이라 거 애착이 컸었는데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 게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집을 구할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동산 사장님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 혼자 살 만한 곳을 구해달라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찾아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저희 신혼집 구해주셨었는데 7동에 있는 땡땡 아파트요. 어머, 그럼요. 알죠. 이사 들어오던 날 새댁 부부 우리랑 같이 짜장면도 먹었잖아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벌써 이사 가시려고요? 아니, 저 월세집 좀 알아보려고요. 월세집이요. 아, 아시는 분이 알아봐 달라고 했구나. 아니요. 제가 살 집 구하고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사장님 부부도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주며 벌써 2번째 인연인데 아직 점심 전이니까 우리 요 옆에 중국집 가서 또 짜장면 한 그릇 먹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게. 그렇게 저는 사장님 부부와 함께 짜장면을 먹게 되었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제 사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가진 돈을 다 들키기 마련인데 굳이 꾸며 말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날 그 2분 사장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속 얘기를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주 만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쭉 듣던 사장님이 현실적으로 제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대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편분이랑 사모님 월급으로는 다시 그만한 집을 얻긴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집보단 훨씬 더 못한 곳일 거예요. 네, 그러겠죠. 저는 이젠 아예 꿈도 없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절망적인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 구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믿고 맡겨주세요.
이 세상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따뜻한 말과 조언을 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 부부 덕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안받을 사람이 없었으면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는 이분들에게 위안을 받나 하는 생각에 제 인생이 서글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런 제 서글픔이 거의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공휴일이어서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 뒤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세댁 살던 집 근처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보러 갈 수 있어요. 아, 네, 물론이죠, 사장님. 바로 그리로 갈게요.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나와 전에 살던 집에 가서 혹시 우편함에 제 이름 앞으로 온 고지서나 우편물이 있는지 보러 잠깐 갔어요. 우편물이 있는지 보러 잠깐 들렀어요. 근데 그곳에 아주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몇 개나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이름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뒷목을 잡고 말았네요. 분명 시어머니가 제게는 이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놓는다 했는데 왜 이 집 우편함에 동서에 우편물이 꽂혀 있는지 동서의 이름 섭자를 확인한 순간 이게 다 시어머니가 그린 큰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저를 내쫓고서 이 집에 동서를 드린 것 같았죠. 제가 그 우편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때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동서와 시어머니가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둘을 보자마자 동서 얼굴에 우편물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네가 왜 여기 살고 있어?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팍 하고 밀치면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돌았어? 감히 네 동서 얼굴에 이딴 걸 패대기 치고 있어. 네 동서 지금 홀몸도 아닌데. 네가 던진 이딴 걸로 혹여나 뱃속에 있는 우리 귀한 손주 잘못되면 너 어쩔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게 어디에 내 며느리랑 손주를 건드려 겁도 없이. 너도 한번 똑같이 해줘봐. 제가 동서가 임신을 했는지 모르는지 알고나 있었어요? 난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동서가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왜 내 신혼집에서 살고 있냐고요? 이거 어머니께서 일부러 동서 드리려고 저 내쫓고서 남편한테는 거짓말까지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고, 이럴 때는 또 대가리 안 좋은 네가 머리는 팍팍 돌아가나 보다. 그래, 우리 의사 며느리가 임신했다길래 내가 편하게 혼자 이 집에서 태교하면서 지내라고 선물로 줬다 왜. 아, 내 명의로 된 내 집, 내가 원하는 사람 살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네가 여태 임신을 했냐? 아니면 의사이길 하냐? 당연히 너보다 임신한 의사 며느리를 더 생각해야지. 우리 의사 며느님 뱃속에 장씨 가문의 아이가 있는데 어딘 넘볼 걸 넘보고 추적 파악도 못하고 있어. 아우 형님, 또 그 소리예요? 그놈의 집 얘기는 지겹지도 않냐고요. 이 집이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이 코딱지만한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 누가 보면 10억짜리 펜트하우스인 줄 알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집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다 가는 곳이지. 나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오르기 전에 좀 사라져 주실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며 우리 며느리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저를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인연. 한 번만 더 이 집 앞에서 얼씬했다간 가택 침입으로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지 수준에 맞는 집 구하러 다니려면 쇠가 빠질 텐데 어디 여길 와서 개지랄이야? 저도 그런 시무를 미치며 지금껏 수도 없이 목 끝까지 여러 번 차올랐지만 참고 버텼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의 며느리라는 게 아주 역겹네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치욕스러워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그따위로 인간 말종처럼 살지 마세요. 그러다 당신 진짜 벼락 맞아 천벌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면서 들을 가치도 없다고 하였고 이런 저의 비참한 모습을 부동산 사장님 부부에게 보이고야 말았어요. 그날 제게 보여줄 집이 그 근처에 있는 집이라고 했으니 딱 마주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집을 보기는커녕 더 이상 이 사장님 부부에게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나도 창피했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런 걱정과는 달리 부동산 사모님께서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수연 씨, 저번에 수연 씨 사정 이야기했을 때 회사도 곧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구하게 됐는데 같이 일 좀 해볼래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그쪽 일은 전혀 모르는데요. 저는 경리일만 했지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몰라요, 사모님. 그쪽은 우리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부탁한 일만 처리해주는 고조원이 필요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수연 씨 일도 야무지게 잘할 것 같고 경리 경력도 많던데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이쪽 일 배워봐도 좋고요. 같이 일해봐요, 우리. 나는 우리 인연이 왠지 보통 인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수연 씨 생각이 종종 났거든.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스카우트에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일에 도우며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 집까지 좋은 조건으로 계약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집에 가면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잘릴 위기에 놓였던 제가 다시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사장님 부부도 기특해 하시며 부동산 관련 일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주시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은 저도 돈을 좀 벌어놓고 힘이 생기면 그때 할 생각에 별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자기 인생에는 부모도 형제도 다 없다며 앞으로 연 끊고 살 테니 저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라며 혼자 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태 그렇게 효자 노릇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봉서 출산 선물이라고 저희 내쫓고 쓰라고 했던 그 집을 팔아 시동생네 부부가 살 넓은 집을 투자용으로 사줬다며 이제 저희 신혼집은 영영 없어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똑같이 배합 하나 한 자식인데 돈 없고 능력 없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 거냐며 꺼이꺼이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도 타격감이 1도 없었어요. 제가 전혀 놀라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던 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속담처럼 원래 그런 못된 인간들이니 더 못된 짓을 했다고 거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어차피 그때 저도 이혼 생각을 심하게 하고 있던 때라 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암튼 남편에게도 그걸 넌 이제야 깨닫고 이제야 연을 끊는 거냐며 한심하다고 호통을 쳐줬습니다. 근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문득 우리 집을 팔아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그 아파트가 궁금해졌죠. 저희 집을 빼서
명목상 투자용이라고 한 동서가 살 큰 집이 정말 시모의 말대로 많이 올랐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게 있었는데 그건 매물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주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시모가 샀다던 그 아파트도 열어봤죠. 그 아파트는 입주가 딱 2주 남아있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제 옆에 있던 사모님이 자기 그 아파트 관심 있어? 왜 갑자기? 아, 갑자기 아는 지인이 여기로 이사 간다고 해서요. 그냥 좀 관심이 가네요. 어머, 그래? 근데 거기 좀 위험한데. 물론 알아서 잘 알아봤겠지. 네? 왜요, 사장님? 거기 뭐 문제라도 있는 아파트예요? 아니. 근데 중국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 사놓고는 실제 거래는 딴 사람이 와서 하니까 아무래도 주인 명의가 다른 건 위험하지. 혹시 사기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예전에 몇 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준 적도 있었거든. 혹시 그곳 동이랑 호수 알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일이 누구나 쉽게 당하는 상해는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닌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집에 그럴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신경을 거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가 하는 SNS를 보는데 역시나 동서는 집 공사까지 한다며 자랑을 여기저기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내 것인 걸 뻔뻔하게 빼앗고도 철없이 웃고 있는 동서 얼굴을 보니 오장육부가 다 뒤집혔죠. 그런데 사진에 도무스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조회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 네 분이 말한 딱 그 상태였어요. 분명 외국 사람 이름인데 정체불명의 주인이 그 집을 산 거였죠. 사장님, 잠깐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설마 그때 말한 수연 씨 지인분이 샀다는 그 아파트? 네네. 근데 사실 별로 친하지는 않아서요. 오, 그래, 이거였어. 이름 좀 봐.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아? 이건 부동산하고 서로 짜고 장난질 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 여기 슬쩍 전화 한번 걸어볼까? 보통은 가짜라면 아마 지금쯤 없는 번호거든. 그래도 신축이고 게다가 위치까지 좋아서 몇십억 하는 집을 쉽게 사기당하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이분야 모르면 믿기지 않겠지만 당하기 얼마나 좋은데. 눈 뜨고 코 베어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잘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전화를 걸어보셨는데 몇 초도 안 돼 사장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수혜 씨, 당장 말해줘 그 지인한테. 얼른 얼른. 네? 아니 그럼 그분 지금 설마 사기당한 거예요? 정말이요. 봐, 없는 번호라고. 연결도 안 돼. 그렇게 저는 2주 뒤에 벌어질 시모와 동서의 천지가 개벽할 운명을 미리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남의 인생까지 가로챈 인간들이 끝내 이렇게 처절하게 몰락하는구나. 인생에 정말 공짜가 없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집에 작은 화분 하나를 보내놓고 제게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걸 봤더니 바로 개거품을 물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재수없게. 축하드리던 건데. 왜요? 곧 입주하잖아요. 이젠 남이야. 넌 우리가 어떻게 살건 말건 신경 꺼. 왜 신경을 꺼요? 거기에 제 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가 머리가 나빠서 당한 거야. 억울하면 앞으로는 당하지 말고 살던지. 집에 들어온 것도 지가 못나서 뺏겨놓고. 야, 앞으로는 당하지나 말고 살아. 그리고 이제 인연 끊긴 집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난 너 같은 애 모르니까. 아, 그런데요. 저도 그동안 얼굴 보고 살던 예정이 있어서 이건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당신이랑 당신 둘째 며느리가 2주 뒤에 들어갈 그 펜트하우스, 거기서 못 살 거예요. 그거 사기거든요. 축하해요. 얘 좀 봐. 너 이제 하다하다 우리 집 스토킹까지 하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개소리야. 저친의 소리 그만하고 끊어. 그런데 이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부인에게 제게 전화를 했고 시모의 전화를 보자마자 저는 드디어 갚아줄 수 있는 날이 왔구나 하고 이를 깎게 물었어요. 이제야 제 말이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받았네. 예, 너 그때 한 말 있잖냐. 누구신데 저한테 아는 척하며 전화 거셨어요. 예, 나 지금 너랑 말씨름할 상황 아니다. 내가 산 그 집 다른 사람이 계약을 또 했다는데 우리 서류가. 그게 이제 궁금하세요? 그 부동산 전화 연결도 안 되잖아요. 엄마, 얘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너 뭔가 알고 있구나. 예, 우리 좀 만나자. 나 잠깐만 만나주라. 응? 저기요. 저는 그쪽 말대로 머리에 든 게 없이 무식해서 당신 도와드릴 능력이 1도 없어요. 아,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요. 당신 제대로 사기당했다는 거요. 사기라고?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예, 그래도 네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물어봐도 이 일을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 좀 해봐라. 응? 너 뚜쟁 옆에 붙어서 지금 부동산인가 뭔가 그거 일 배우고 있다며. 그러니까 네가 우리 좀 살려줘라. 그럼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얘기할 시간 10분 정도는 돼요. 저는 도도하게 시어머니를 부동산 근처로 불러내었고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도착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넋이 나가 지푸라기를 잡듯 제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니, 방법만이라도 알려줘.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집도 포함된 거잖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가족의 이름으로 되찾아야지. 이거 우리 목숨 몇 개가 달린 일인데 이럴 순 없어 정말. 남이라더니 이젠 또 가족이에요. 저보고 이혼하라면서요.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실수였다. 잘 되면 남이고 안 되면 가족이고. 나 당신 얼굴 보고 제대로 짓밟고 거절하려고 불렀어요. 입으로. 이제 나도 할 말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주실래요? 아, 그리고 당신이 나보고 길바닥에서 신문지 덮고 살 인생이라고 했죠? 근데 어째요? 그 말이 당신 꼴이 됐네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봐. 지금 데려왔잖아요. 제발 날 좀 살려줘라. 제발 도와다오. 내 이렇게 빌게. 저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잘난 의사며느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듣자 하니 저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심오하는 말이 동서는 이미 잘못된 걸 눈치채고는 내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다 동서 탓이라며 동서 욕하면서 뒷담화를 하는데 둘 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서 사정을 하며 비는 시어머니를 가차없이 뿌리쳤고 저를 붙들고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벌받았네 라는 마음밖엔 들지 않았지요. 이제야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꽉 막힌 게 훅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면서 비록 제가 사는 곳이 작은 월세방이지만 이곳이 괜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또한 시댁 소식에 자기도 지금 시부모님이랑 시동생 전화는 거절하고 있다는데 이런 남편도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서 오래 일하면서 번 돈으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갈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요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준비해가면 되겠죠?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좋은 인연은 길지도 않은 인생 속에서 몇 번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장님 두 분께 넘치게 받은 그 마음 갚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집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프게 사기당하는 일 없이 그리고 평생 어렵게 모은 귀한 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배움으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구하는 모든 분들 부디 잘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구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며 이곳 썰맘 구독자님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